혼돈의 아프가니스탄. 초반에는 카불에서의 탈출 행렬, 또 인권 문제, 미군 철수 관련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미군의 드론을 활용한 보복 공격으로 초점이 좀 옮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ET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의 드론 공격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카불에서 무인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미국이 확인을 했고요. 그 공격의 이유, 임박한 테러 위협을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CNN은 이 드론 공습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해서 일가족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이틀 전에도 계속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 철수를 한다던 미군 아닙니까? 네. 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철수 과정에서 벌어진 카불 공항 테러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벌어진 테러인데요.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이 공격은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벌인 게 아니고요. 탈레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세력, IS 아프간 지부, IS 호라산이라고 불리는 테러 단체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네. 이 공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특히 미군 13명이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복 공격을 천명했고요. 그 수단이 무인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보복 공격을 천명했는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드론입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첫 번째 드론 공격, 이거 현장인데요. 차량 뒷부분에 공습한 흔적이 보이죠? 공항 테러를 기획한 IS 호라산 지도자 한 사람 하고요. 조력자 딱 2사람만 표적으로 해서 제거했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었는데 실제로 보면요. 파편은 있지만 폭발 흔적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차량 앞좌석은요. 불에 탄 흔적이 없습니다. 첨단 드론과 특수미사일을 사용해서 뒷좌석에 탄 표적만 공격하고 부수적인 피해는 최소화한 겁니다.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정밀한 공격을 이제 핀셋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 특수 미사일이 또 화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미사일이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데요. 헬파이어 R9X라고 불리는 미사일. 이 미사일의 특징은 그 탄두가 들어갈 자리에 6개 칼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목표물에 닿기 직전에 사방으로 발사를 시켜서 목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건데 지난해 이란에 이인자였던 솔레이마니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 미사일이었습니다. 와, 놀라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참 무섭네요. 드론 공격이 정말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전쟁의 양상, 판도, 전개 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표적을 찾고 동선을 파악한 뒤에 타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미국 본토에서 스크린 보면서 클릭하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단 드론은 최대 15km 상공에서 20시간 넘게 비행할 수 있고요. 불과 2, 3분 만에 목표물을 탐지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요격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경제성을 보면요. 드론은 대략 계산으로 기존 전투기 가격의 한 4분의 1, 병력을 멀리 투입할 필요도 없고 막대한 전쟁 비용을 쓸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효율적이고 정밀한 데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한 겁니다. 글쎄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이제 실제가 된 건데 왜 이 드론 공격이 실전에 이렇게 투입이 된 걸까요?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면서 공습을 하면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과 국제단체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게다가 테러 단체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여성이나 아이를 방패로 삼고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21세기 전쟁에선 베트남전 때처럼 네이팜탄을 쏴서 불바다를 만드는 식의 공격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핀셋 타격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빈 라덴을 찾아낸 것도 그리고 알카에다 3천여 명을 사살한 것도 이런 식의 드론 공격입니다.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도 이런 드론 작전은 계속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If you listen closely to the president, he is explaining what the post-August 31st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is. It is clearly going to be covert operations.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드론을, 이 정밀한 기계, 공격 수단인 드론을
미군만 쓰란 법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요. 예멘 반군이 사우디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걸 실제로 썼습니다. 언제냐면 드론 공격에 이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 사우디 기업이죠. 유전이 불길에 휩싸인 건데요. 당시 이 드론의 가격이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비용 테러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 전쟁에도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데 당장 이달 초에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드론 군단 선보였습니다. 글쎄요. 드론이 더 새로운, 더 큰 불행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